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주에 MWC 다녀왔는데 참관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MWC 하기 전부터 계속 뭐 언론에도 나왔고 IT 산업에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되게 보면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5G 통신, 그리고 세 번째는 멀티 카메라와 FOD 지문 인식,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MWC에서도 이제 이런 세 가지 주제들이 이제 좀 화두가 됐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폴드가 출시가 됐고, 그 외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확인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조차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기술 성숙도나 그런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은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당장 올해나 내년에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언젠가는 이쪽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자나 공급자,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 업체들이 될 거고, 공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중국 중화권의 그런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될 텐데, 어, 수요자나 공급자들의 그런 니즈가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수요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폼팩터 변화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FOD 지문 인식이나 뭐 카메라, 멀티 카메라 쪽 카메라도 이제 계속 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그런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뭔가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런 좀 혁신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스마트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폴더블 디스플레이 같은 큰 폼팩터 변화를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기술적인 변화의 그런 과도기에 지금 있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야 이제 후발 업체들하고의 그런 기술 격차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수요처랑 공급처의 니즈가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생각보다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숙도나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아무래도 뭐 2년에서 3년 정도면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1년이나 2022년부터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좀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는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지금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엣지 컴퓨팅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통신으로 가면서 통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 분야에 따라서 뭐 어떤 적용 분야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적용 분야는 속도보다는 레이턴시가 더 중요하고, 어떤 적용 분야에서는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니즈에 맞춰서 통신 주파수를 할당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통신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엣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5G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뭐 활용처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속도만큼 중요한 게 이제 레이턴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연 속도, 지연이 이제 낮아야 되는데 로우 레이턴시를 이제 시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5G에서는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저지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엣지 컴퓨팅 보급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제 5G라는 게
뭐 속도도 속도지만 그런 리얼타임 데이터 스트림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통신이기 때문에 어, 엣지 컴퓨팅의 보급이 이제 상당히 빨리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OD 지문 인식이랑 멀티 카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모든 스마트폰 업체들이 카메라 수를 늘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지문 인식을 내장하는 그런 트렌드가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DSLR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광각, 망원, 심도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접목을 시켜갖고 조금 더 나은 그런 카메라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2020년 상반기 안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2021년부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만 대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성숙도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그 플래그십 시장에서는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디스플레이 투자를 한 1년 앞서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상반기 안에는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관련된 그런 장비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이 기술적인 변화의 그런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기술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이런 기술 변화 트렌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다. 거기다가 이제 엣지 컴퓨팅 확산 가속화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엣지 컴퓨팅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관련된 그런 반도체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수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예상보다 계속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상반기 이슈에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개선이 되고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계절적인 그런 성수기 요인을 감안하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수요 여건은 더 좋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5G 관련해서 엣지 컴퓨팅 수요를 감안하면은 내년도에 이제 좀 올해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수요 환경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5G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지금 당장에 이제 5G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요 통신사들이 3.5GHz 대역대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28GHz의 통신 대역에도 지금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부품이나 장비 업체들 뭐 RFHIC나 OE솔루션, 에이스테크 그리고 이제 기가레이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트워크 사업부는 뭐 작년부터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고 기존에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 점유율이 5%밖에 안 됐는데 20%까지 중장기적으로 이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랑 뭐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통신장비용 RF칩 생산 물량이 증가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 쪽도 수요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카메라도 그렇고 이런 RF 칩도 그렇고 전부 다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이 테스나랑 코세스랑 FST 이런 회사들이 있다.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5G나 이런 기술의 변화 때문에 MLCC나 CMF 같은 그런 수동 부품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관련해서는 이제 삼성전기나 아모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FOD 멀티카메라, FOD랑 멀티카메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이제 가장 좋아 보인다. 그리고 5G 장비 업체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서 이제 좀 조정기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 그림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서 보면은 상반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그런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그 통신 장비 쪽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정리된 부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뭐 기술적인 부분은 자료 뒷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